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영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참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또 이러다가 또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셔서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보고 계시고, 어디 현장이 됐든 분양이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완판이 되는 그런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전매하는 형태로 똑같은 그런 다른 부동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지식산업센터도 가고 있습니다. 참 단기간에 그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많고요. 보면 참 저희 지식산업센터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는 최고로 다들 시절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만큼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만큼 호황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저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는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잘해서 버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순수하게 일을 해서 벌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참 큰 돈을 벌었던 게 좋지 않아서 벌었습니다. 좋지 않아서. 좋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분양 대행을 하고 중개법인을 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작년 요맘때죠. 그러면 정확히 지금 8월 25일이라 그랬으니까 작년 요맘때는 그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때입니다. 이때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준비했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들으신 분들에게는 참 생소할 수 있겠지만, 작년 요맘때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작년 요맘때는 딱 정확히 1년 전이지만 정말 분양할 것도 많았고 물건도 많았고, 지금 다 팔리고 프리미엄 붙는 것들이 전부 다 지지부진하고 분양이 만만치 않은 현장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들도 되게 많았고요.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미분양을 정리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작년 요맘때 굉장히 많은 현장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 언제 그런 게 있었어? 감히 상상도 안 되겠지만, 감히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가 이 정도로까지 분양이 잘 되고 한 번에 완판이 되고 끝나고 하는 그런 시절은 분명히 아니었다. 제가 돈을 벌었던 현장도 맥락이 사실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분양이 너무 안 됐습니다. 분양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됐고, 분양을 마무리를 해야 됐고,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걸 만들었고, 저는. 근데 그 물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금 지나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가치가 갈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1년 전에 이렇게 충분히 할인 분양도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면 참 좋은 물건이 될 것이다.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도 해결이 될 만한 지역이고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100명을 만났다고 치면요, 한 30-40명만 그거를 이해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3월까지 그거를 싹 마무리를 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요. 참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참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시장의 시그널은 분명히 어려웠던 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얘기하면 할인 분양을 했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까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거의 망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끌고 갔던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에 반하면 너무나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안 되던 시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게 정리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포커스를 자꾸 이제 맨 마지막에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임대를 맞추고 실제 가치가 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끝점에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상당히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끝점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분양 계약을 받고 뭐 단기에 프리미엄을 받고 빠지고 전매를 하고 안 들어오고 단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와서 그래도 또 가격이 올라가서 또 돈을 벌고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한 번도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이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 또 그 사람이 또 팔고 그 사람이 또 팔고 요 정도까지 텀을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돼 왔던 게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겨우 많이 했던 경우가 이제 처음에 샀는데 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치면 3년 후에 주변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한 번 정도 분양가가 이렇게 전매를 하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정도까지는 있었었는데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는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투자들의 형태들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그걸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고, 뭐 그런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존중하지는 않았던 사람이긴 한데요. 사실은 돈을 벌고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그 방법도 돈을 버는 방법이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다 끝까지 가서 등기를 치고 임대를 맞추고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향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시절과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변화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저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눈앞에 돈은 보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형성돼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시장 자체를 만드는 사람,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건설사에서 지어주는 사람들이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중간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투자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이제 참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주거 쪽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시장을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게 뭐 중론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형성돼 가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뭐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요즘에는 이렇게 처음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이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한번 뵙자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과거에 지금 10년도 더 되고 뭐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회사로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해서 현재 물건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 대표 이럴 때는 스탠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확답은 저들은 안 드리지만
참 좋아요. 과거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절이고, 현재 움직이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먹을 거리가 있고, 참 이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될까. 저는 요즘에는 금융사하고 건설사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 건설사, 신탁사 이런 쪽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은 이제 여의도 증권가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쪽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모든 돈의 펀딩이 사실은 여의도 그쪽에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현장이 잔금때가 돼서 건물이 준공이 나서 잔금이 다 안 들어오고 PF 상환이 안 되고 이런 거가 되게 되면 금방 자기네들끼리는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이게 그 분위기가 사실은 맨 꼭대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리스크를 감지를 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의 뭐 체감 기온이 확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봤고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더 어디나 잘 되고 있으니까 금융사나 건설사나 신탁사 쪽에서도 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단기간에 들어가고 분양받고 이렇게 빠져가 나오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임대하고 그 다음에 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제가 한계가 있는 게, 저는 요즘에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주거 쪽 아파트 투자를 많이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느낌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조금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결코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투자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은 투자가 사실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주기에는 참 좋은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대가 해결돼야 될 지역이라고 분명히 전에도 늘 얘기를 드렸고, 제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그거는 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투자가 좀 잘 선택하고 이렇게 뭐 잘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지금 꺼질 기미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제는 이렇게 상담도 좀 격을 갖춰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준비도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청해 주시고, 상담도 요청해 주시고, 사무실 한번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정의 내가 못 찾겠다, 정의, 그 다음에 나는 지식산업센터를 정말 공부해 볼수록 어렵고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찾아드리는 이 프로세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저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 역량을, 제 능력을 더 발휘하고 그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고 소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금 오늘 영상은 분명히 가장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적이 있었다. 사실은 그 기회에 저는,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돈을 사실은 벌었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몇 배는 더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정말 제가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돈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그래도 현장에 있고 돌아가는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냉정하게 잘 보고 있고, 그래도 위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맨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투자자들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잠깐 이런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